이번 영상은 한국 수화 언어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수화는 과거에는 수어, 손으로 말하는 언어죠. 이게 2023년도 8월 8일에 한국 수화 언어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법은 장애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수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고요. 사실 이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복지론에서도 이 수화에 대한 언급이 사실 많이 안 돼 있어요. 이 수화는 수어통역과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수어를 대학 과정에서 가르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과에서는 4년 내내 이 수화를 배우는데 수화가 꽤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그대로 통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배우기가요. 자, 이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목적인데요. 이 법은 한국의 수화 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 수화 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언어의 권리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본 이념. 자, 한국 수화 언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은 농인이 농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자, 그리고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생활에서 한국 수어를 통해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그리고 농인 등은 한국 수어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 농인만 받는 게 아니라 농인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에서 딱 한 글자가 이제 커다란 해석의 차이를 낳을 수 있는데, 농인과 농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죠. 자, 한국 수어란 제3조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농문화, 농인의 문화에서 생겨난 고유한 언어를 말하고,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한국 수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한국 수어 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한국 수어를 일상으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 농문화란 농인으로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을 말한다. 자, 농정체성이란 농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동일성을 말한다. 자, 수어 통역이란 한국 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 수어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자, 공공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기관이고요. 자, 제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 여기에 관련된 정책을 시행해야 되고, 이 농인의 어떤 정체성과 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농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되고, 장애인 권리협약,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장애인의 권리와 협약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이 조약은 조약의 효력은 법률의 효력과 같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법제론을 배우거나,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를 배울 때 법을 배우실 때는 다른 것도 중요한데, 맨 앞에 1조 목적, 기본 이념, 그 다음에 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용어의 개념,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도를 잘 보시면은 다른 내용들은 실제로 이 법을 이제 집행하는 사람이거나 이 법에 완전히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제9조에 있고요. 자, 제11조에 한국 수어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입니다. 자,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 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13조요. 한국 수어의 정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는 한국 수어의 정보화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생산,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자, 그리고 원격 정보 통신 서비스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한국 수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16조 수어 통역인데, 자, 농인에게 수어 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 행사, 사법행정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등의 수어 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자, 우리가 그래서 케이블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수어 통역을 따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 불이익이 없도록 자, 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수어통역센터를 뭐 저도 두세 번 정도 뭐 교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수어통역사가 이 집중할 수 있는 딱 시간이 그게 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 행사를 할 때 보면은 두 명이 이제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두 명이 이제 보통 오십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누가 하고 후반부를 누가 할지, 그 다음에 행사의 개요부터 주요 내용까지 미리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오셔가지고 전부 검토하세요. 왜냐면은 그렇게 검토를 안 하고 바로 들어서 바로 수어 통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발표, 뭐 토론, 이런 거는 전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하지 않으면 그 즉각 통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좀 더 보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제17조의 한국 수어의 날인데, 자, 매년 2월 3일을 한국 수어의 날로 정한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어 통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뭐 중요한 뭐 브리핑, 우리 뭐 코로나 브리핑 할 때 항상 저 작게 이렇게 그 작은 그 화면에 따로 나오는 분들인데, 자, 우리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폭이 넓어요. 왜냐면은 사이버 대학에서 교육할 경우에 이제 장애인분들이 들을 수 있게끔 수어 통역이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시의 점자가 당연히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자막도 당연히 제공되고요.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는 그게 필수적으로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대학에서 이제 속기, 그리고 점자, 그리고 수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 수어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을 하실 기회가 있는데, 내가 말하는 그 장소에 옆에 이제 수어 통역사가 있으면 이제 사전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몇 분 정도 걸릴지, 그 다음에 말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한 5분 정도에서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말을 하는 것과 안 하고 말하는 것의 차이가 좀 나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 경험상 그게 좀 그런 사전에 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같은 요령으로 이제 점자법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이 점자법은 이게 법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점자가 이제 보통 우리가 점자를 볼 수 있는 일은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탈 때 이렇게 점자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명함에 점자를 새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점자를 우리가 뭐 이렇게 유심히 안 보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엄연히 그 점자법이 있고요. 2023년도 3월 28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점자법 제1조 목적은, 자,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번, 자, 기본 이념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존, 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죠. 자,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이요.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쓰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 문자를 말한다. 자, 이 경우 도형, 그림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 자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점자란 점자 정보 단말기가 있어요. 우리가 요만해요.
자,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자,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고요. 점역이란 자, 일반 글자, 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점자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자, 교정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점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자,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4조입니다.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문자이고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차별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요. 점자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12조의 2라고 되어 있는 제12조의 2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 점자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실적을 자,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한글 점자의 날, 자,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자, 이 점자를 제공할 때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문서는 한글 파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TXT 메모장이라고 하죠. 우리 컴퓨터 보면 메모장이나 워드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모장이나 워드패드 파일로 전환을 해요. 전환을 해서 그 전환된 내용을 가지고 점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이라든가 MS 워드 프로그램을 가지고 바로 점자로 전환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그 메모장에다가 완전히 싹 바꾼 다음에 금방 바꿔요. 한 1초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소리를 좀 내서 읽어가면서 이제 점자로 번역하기 좀 좋게 제가 바꾸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점자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또 시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점자로 이제 나름대로 입력을 다 해요. 예, 입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보충해서 물어볼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자가 무척 중요한 문자고, 그리고 이제 이 수어 통역과 점자를 이제 이거를 다 그래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이 시각장애, 청각장애인들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인류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의 모든 인간에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큰 도구예요. 요새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유튜브에 빠져 사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적어도 시각장애,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도구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장애인 재활 기술이 좀 발달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좀 놀라울 정도의 앱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정말 작고 편리하게 이 점자와 수어 통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참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놀라운 기술의 발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어 통역과 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